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서 고고학을 연구하는데 기본이 되는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지도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국제적인 환경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조금 더 분명한 국경선이 분명한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 노란 부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경선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와 국경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안쪽으로 이와 같이 나비 모양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웨스트 뱅크라고 합니다. 웨스트 뱅크. 웨스트 뱅크는 서쪽 언덕이다 또는 서쪽 지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1982년에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더니 여기를 웨스트 뱅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이 물론 이제 저희 친구들은 다 서양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웨스트 뱅크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웨스트 뱅크가 뭐냐? 저는 뱅크라고 하는 것이 은행이라고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그 사전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은행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또는 뱅크라고 하는 것이 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뚝? 그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요르단에서 볼 때에 이 요르단 강의 서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웨스트 뱅크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고 이 웨스트 뱅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동과 서로 나누어서 동쪽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서쪽, 왼쪽이죠. 왼쪽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인종적인 문제 또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한 13년을 살았는데요. 언제나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언제나 문제가 있고 언제나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언제나 무엇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대학에서 총장을 하고 있을 때에 인티파다가 일어났습니다. 인티파다라는 뜻은 봉기, 반항 이런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항하는 봉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즉 웨스트 뱅크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까지 다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기 싫다 해가지고 2000년에 이제 인티파다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폭탄을 몸에 장착을 하고 버스에 타서 좀 가다가 그 몸에서 다이나마이트 이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20-30명이 죽고 뭐 한 30-40명이 다치고 뭐 이런 일들이 기차도 마찬가지고 또 극장이라든가 또 시장이라든가 슈퍼마켓 이런 곳에서 그런 테러가 일어나는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한 겁니다. 자기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슈퍼마켓에 들어왔는데 슈퍼마켓에서 폭탄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폭탄이 터졌는데 우리 아이하고 자기는 안쪽에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뭐 사물을 보고 있었으니까 몰랐지만은 이미 텔레비전에는 그 뉴스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었고, 길에서는 막 사이렌 소리가 막 계속 울리는 거죠. 이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몰랐었죠. 그래서 이거 참, 저는 괜찮은데, 저는 뭐 그런 거 걱정을 안 하는데, 이 가족이 또 우리 아이들이 다치겠다,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 말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물들이, 많은 유물들을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라크를 미국이 이제 쳐들어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이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박물관을 파괴하고 거기서 유물들을 훔쳐서 전 세계로 팔아먹었습니다. 전쟁통에 이미 발굴되어서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도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고, 또한 많은 유적들이 시리아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요르단, 이스라엘에 있는 유적들이 비행기 폭격으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유적들이. 수없이 많은 유물들이 들어있는 유적들이 비행기의 폭격 때문에 파괴가 되고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쓰레기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뉴스에서 많이 들으신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가 있었죠.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단체를 뭐라고 할까요? 파괴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유적들을 자기들의 그 이슬람의 교리와 상관이 없다, 또는 이슬람의 교리와 위배된다 하는 곳은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들이 그들 때문에 파괴가 된 것입니다. 요 건너편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라 있죠. 이게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유물들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터키와 여기 레반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레반트 사이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유물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 작은 땅덩어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는 중요한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 근원이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기 헬몬산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산인데 헬몬산의 끝부분,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리아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리고 여기는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역시 성경에 나오는 곳인데 이 단과 가이사리아 빌립보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죠. 이거는 청정 담수입니다. 호수니까요. 짠물이 아닙니다. 이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이 사해는 짠물이죠. 사해의 염도는 일반 바다의 6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어주는 요 요르단 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인데
안타깝게도 이 강은 길이도 짧지만은 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산악지방이, 이 왼쪽에 있는 산악지방, 즉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산악지방과 오른쪽에 있는 산악지방, 즉 요르단 쪽에 있는 산악지방이 다 높습니다. 요르단의 쪽으로 있는 이 산악지대는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한 1000m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고원지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왼쪽은 여기 해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한 830m에서 헤브론이라든가 여기 아이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해발 11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 이 산맥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이 계곡 자체가 또 해 수면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저입니다. 해발 제로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문명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명은 이 강 옆에서 강가에서 이제 발흥을 하고 또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하 문명이라든가 인더스 문명이라든가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강에서 강 유역에서 발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르단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상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